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갑진년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의 갑진년 한 해 동안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보편적으로 잔재주가 좀 많고 처세술이 강해가지고 어떤 일이든 기회를 포착하는데 좀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일 처리에 능수능란해가지고 신용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낙천적이고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력이 풍부해가지고 주변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입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잘난 체하는 그런 면이 좀 많을 수 있겠고, 의리와 인정에도 좀 약하고 부모 형제나 가까운 사람들과 인연도 좀 다소 좀 약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숭이띠 분들의 사주적 특성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을 나타내는 글자가 신자죠, 그죠? 신자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신월에 해당되고 음력 7월에 해당됩니다. 자,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되겠죠. 가을을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신금의 시간상으로는 신시에 해당되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가 신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0분을 추가해 가지고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9분까지가 신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는 서남쪽에 해당되고 색상으로는 흰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궁합은 쥐띠에 해당되고요. 보시면 신자진이죠, 그죠? 자, 신자진 이렇게 삼합에 해당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수가 중간이다 보니까 신금하고 자수하고는 해당되지만은 신금하고 진토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지 않는 궁합은 어떻습니까? 호랑이띠하고 토끼띠가 해당되네요. 호랑이띠 같으면 인목에 해당되고 토끼띠는 묘목에 해당되죠. 이렇게는 인신충이 되고 이렇게는 묘신 원진이 되죠. 충이 되는 호랑이띠하고 그 다음에 원진이 되는 토끼띠하고는 좋지 못한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궁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도 띠 궁합이 좋지 않으면은 사이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 진방향하고 공부 방향은 말미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숭이띠 분들의 2024년 갑진년이죠. 한 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화개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 면모도 좀 가지고 풍류가적 기질이 좀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또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종교 같은 다소 좀 특수한 학문에 심취하기 쉬운 그런 기질도 좀 가질 수 있겠고, 교육이나 문화 같은 다소 좀 지적이고 정적인 그런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 능률도 오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나 동료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재결합하기도 하고, 들어는 다행살이를 적고 귀촌하는 그런 영향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해 만들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9세 69세 되시는 분들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운성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 승급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좋은 시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정신적으로는 조금 덜 성숙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운승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고,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르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조금씩은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성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수 있겠고, 드러는 폐쇄적인 그런 성향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설 작용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 이런 쪽으로 치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운세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5세 105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운성에 속하십니다.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여기 경금하고 이렇게 갑목이 그죠? 이렇게 갑경충이 되죠.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기운에서는 정신적인 갈등이 좀 심해 가지고 손재수도 따르기 수 있겠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 가지고 주변과 갈등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래시면은 오히려 생활의 전환점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부모 형제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관심이 상당히 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이라 가지고 뜻밖의 행재수도 생기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정예나 상속 같은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주변 여건에 의해 가지고 포기한 그런 돈이 굴러들어오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7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말씀드렸죠. 초반에 거 조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2024년 한 해 동안에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1월달입니다. 이렇게 반환살이 오네요.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해 가지고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덜 노력해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는 더 나은 그런 조건일 수 있겠지만은, 현역에 있을 때보다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는 조금씩은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노력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월달입니다.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 가운데 충까지 있네요. 이렇게 충까지 있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월달입니다.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육해살의 원진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죠.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감정 대립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되기도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상황에 조금 순응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 갈등
생기지 않도록 조금 노력하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입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화개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작용이 상당히 좀 강조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또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고, 들어는 그 타양살이를 접고 귀양 귀촌하는 그런 성향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 합이 없으니까 조금 노력하시면은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달입니다. 겁살이 육경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겁탈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당연히 그 손재수나 건강관리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달입니다. 제살이죠.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꽉 막혀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활동하기 조금 힘든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렇게 자신이 그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오히려 복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이 제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성수대교가 붕괴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답니다. 여기 성수대교를 빨리 가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이렇게 좀 들이박아 가지고 이거 시비하느라고 이걸 못 건너갔죠. 못 건너가는 동안에 이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복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한 이런 기운이 오히려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여기 제살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은 없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천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자신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한 달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8월달입니다. 8월달 같은 경우는 지살이죠.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로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여행 나들이 같은 이런 이동수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그런 이동 간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고,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에 대한 해결점도 찾을 수 있는 좋은 한 달로 만들 수도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달입니다. 연살의 방합이죠.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도 많을 수 있겠고,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사랑을 키워가거나 아니면 화합을 다지는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 대인관계가 많은 상담직이나 영업직 같은 이런 분들이나 또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은 학원 강사 같은 이런 직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합이 있으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달입니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월살이네요.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별일 아닌 일도 이렇게 월살이 올 때는 서운한 감정 생기기 쉽겠고, 그로 인해 가지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쉬운 그런 기운인데,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그런 격으로 횡재수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충이나 합이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시면은 오히려 횡재수가 오는 좋은 한 달로 만드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망신살이네요.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망신살이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이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 같은 경우에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는 그런 찬스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죠.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보편적으로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주변을 통할하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길한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가 빠진 것 같네요. 원숭이띠 분들은 2024년 한 해가 출삼제에 해당되네요. 마지막 삼재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삼재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믿을 가치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삼재 보내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삼재 기간 동안에 그 마음고생,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생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이별로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병신년에 태어나신 분들, 자, 9세, 69세 되시는 분들이죠. 자, 해유가 천을 귀인입니다. 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해수가 있고, 그죠? 여기 유금이 있네, 그죠? 요때는 천을 귀인이란 이야기죠.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 귀인이 운세에서 오는 이런 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학까지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 천을 귀인까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도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방합이 있으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의 도움도 있는 대결한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11월달 같은 경우는 망신살이죠.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최고가 되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 관문을 거치는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천을 기운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이죠. 병신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병신 합이 되죠. 요 천살이 어떻습니까? 천간이 합이 되니까 좋은 한 달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죠, 그죠? 임수가 여기가 임수죠, 그죠? 여기 임수가 있는 여기다가 태어난 해를 이렇게 대입하시면은 이렇게 병임충이 됩니다. 나들이나 여행 같은 걸 할 수도 있겠고, 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는데, 이렇게 병임충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심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자신의 의사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이럴 때는 조금 움직이는 거 자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신년에 태어나신 분들, 자, 21세, 81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자, 충미가 천을 귀인이죠, 그죠? 자, 여기가 축토가 있고요. 자, 여기가 미토가 여기 있네요, 그죠? 요게 천을 귀인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반한살이나 여기 천살이 합이나 충이 없는데 천을 귀인이 오니까 당연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성진선거 같은 거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 7월달이죠, 그죠? 자, 천살이니까 불강력적인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천을 기운이 있으니까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한 달로 성화시킬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죠, 그죠? 기토가 오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있죠, 그죠? 신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각기 합이 되죠. 지지가 이렇게 형살이 되지만은 이렇게 천간이 이렇게 합이 되니까 당연히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이죠, 그죠? 갑신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갑경충이 되죠. 제살이 갑경충이 되니까 이럴 때는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살이니까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 이렇게 천간이 충까지 되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좀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이럴 때는 가급적 행동 반경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임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자, 사묘가 천을 귀인이죠, 그죠? 자, 사묘가 사가 여기 있고, 그죠? 묘가 여기 있네, 그죠? 3월달하고 5월달이 천을 귀인이 오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살이 있는 이런 때 천을 귀인이 오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고, 여긴 또 원진살이 있죠, 그죠? 부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천을 귀인이 오니까
누군가가 그런 갈등 관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좋은 한 달로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죠, 그죠? 정화가 오는 그런 달에는 임신년이죠, 그죠? 임신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렇게 정임합이 되니까 원인살이 있는 그런 기운인데, 여기 아까 천을기운까지 있었고, 그죠? 천간에 이렇게 그 정임합까지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좋은 달로 바뀌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병화죠, 그죠? 이 병화, 여기다가 임신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병임충이고 여기는 인신충이네요. 천간도 충이고 지도 충인 이런 기운이니까 하늘도 깨지고 땅도 깨진다고 그럽니다.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가정에서도 그 부부간의 그 불화나 갈등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크게 흉한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세, 105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충미가 요게 두 개가 천을귀인이니까 반한살 오는 요런 때하고 천살이 오는 요런 때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니면 명예를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이 오는 때죠, 그죠? 을목이 오는 때니까 여기가 을목이 오고, 그죠? 여기가 을목이 오네, 그죠? 요 때가 요 경신을 입력을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을경합이 되고, 그죠? 여기도 을경합이 되죠. 경을 하면, 그죠? 이렇게 을경합이 되니까 반한살 기운이 천간에 합까지 오니까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망신살,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 좀 거치고 장성살을 향해 가지고 다가가는 마지막 관문인데, 이렇게 천간에 합까지 오니까 대결한 한 달이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이죠. 간목인데 여기 경신이니까 이렇게 경신을 대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갑경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월살이라 가지고 외롭고 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어떤 그 횡재수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인데, 천간이 이렇게 갑경충으로 깨지니까 그런 기대 조금 줄이시고 부부간의 갈등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역시 충미가 천을귀니까 여기 충미가 여기 미토하고 요게 천을귀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고, 자, 개수가 천간합이죠, 그죠? 자, 개수가 천간합이니까 자, 무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천간은 무기합이 되고, 지지는 이렇게 신유술 방합이 되죠, 그죠? 천간도 합이고 지도 합이니까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대길한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은 또 없네요, 그죠? 무신에 태어나신 분들은 9월달이 대길한 그런 달이고, 더불어 1월달, 7월달 좋은 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그 방합이니까 좋은 달이죠. 삼합이니까 좋은 한 달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런 달들도 좋은 달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사방향하고, 그죠? 여기 이사방향이죠. 이사방향하고 띠별 두침방향, 공부방향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를 합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이죠.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쪽 좋은 방향이 되겠고요. 남쪽도 좋은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긴 동쪽에서는 동남쪽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 남쪽에서 요 남서쪽은 요게 천살 방향입니다, 그죠? 여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요 방향 빼고 남쪽에서도 정남향이나 아니면 남동쪽으로는 좋은 방향인데, 남서쪽은 좀 불길한 방향이다. 더불어 여기 서쪽 전체하고 북쪽 전체 안 좋은 방향이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침 방향입니다. 두침 방향은 누워서 자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면은 머리를 어느 쪽에 둘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한살 방향으로 둬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 북동쪽으로 방향을 두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천살 방향은 공부할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상을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면은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그 학생인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의 그 책상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해 가지고 자녀분들이 얼마만큼 성적이 향상되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4년 갑진년 한 해 동안에 원숭이띠 분들의 그 갑진년 한 해 동안의 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그 각 달마다의 운세
살펴보았고요. 이사 방향과 두침 방향, 그 다음에 공무 방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